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 단오제에서부터 시작한 천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을 사는 개개인의 이야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은 오랜 이야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어떤 그런 신성한 것들을 굉장히 마음 깊숙이 믿는 어떤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야깃거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분들 만나면서 많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지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힘이 돼서 여러 가지 저한테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관통하는 사람의 이야기.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에서 만나봅니다. 아름다운 동해 풍경에 역사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강릉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올해 3회째를 맞는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강릉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매회 특별한 장소를 선정해 예술의 장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을 하면서 작가들의 작품이 어우러지는 장소들에 맞춰서 섭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한정된 참가자가 아닌 일반적인 시민들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페스티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1팀의 작가들이 8곳의 장소에서 다양한 전시를 선보였는데요. 전시가 열린 각 장소는 모두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장소인 역.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여행 역시 강릉역에서 시작합니다. 강릉역은 1962년부터 강원도의 철도교통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 강릉의 관문이자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류의 장소인 셈입니다. 이 교류의 장소에 예술을 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풍경 위로 김재현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됐죠. 강릉역이라는 장소가 출발도 있고 도착도 있고 그 시작과 끝이 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저의 전체 작품의 테마가 순환이거든요. 시작과 끝, 출발과 도착이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하나로서 온전히 작용해서 이어지는 순환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강릉역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태생의 김재현 작가. 이번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의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이기도 한데요. 공모 프로그램은 강릉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산신제를 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항상 비디오 같은 거를 선생님들께서 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방문한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거진 숲 안에 뭔가 되게 신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뭔가 뜻깊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 작가의 작품은 강릉시 중심으로 흐르는 남대천에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은 강릉시 곳곳에 이야기가 담긴 장소에서 그 속에 스며든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큰 특징이었습니다. 달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거를 연결해주는 연결점이잖아요. 그래서 강릉으로 치면은 단오제에서 단오 난장이 이뤄지는 곳하고 평소에 지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그런 일상의 공간을 약간 새롭게 예술을 통해서 감각을 느껴보셨으면 해서 창포다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의 역사적 장소에서도 전시가 이어집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강릉을 다스리던 관청. 1962년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강릉의 자랑입니다.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공간을 현대미술로 채운 이번 아트 페스티벌. 4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안민옥 작가는 강릉 단호장에서 들리는 진동과 소리를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 채워 넣었습니다. 관람객이 관아 곳곳을 둘러보며 풍경과 작품에 빠져들 수 있게 했죠. 제가 작년에 이제 단오제 이 강릉 아트 비엔날레에 참여하면서 문현님들과 그 악사님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축원하는 소리에서 굉장히 신성함을 느꼈었어요. 근데 그런 신성함이 서로 뭔가 경계 없이 관계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작업의 어떤 소재로 들여와서 이 대도 부가나 7곳에 심어놨고요. 그래서 관람자들은 사운드워크의 방식을 바탕으로 직접 행운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산에 보물을 캐는 신만이처럼 행운이 깃든 소리와 진동을 캐는 소리 음자를 쓴 은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는데요. 강릉의 전설과 그 설화, 민담 등에 이제 나오는 신성하 장소라고 언급된 곳들을 직접 다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진동과 소리를 캐오는 수집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캐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뭔가 이런 서경의 모양을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안민옥 작가 역시 강릉 국제아트 페스티벌의 공모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가인데요. 2020년 벨기에에서 귀국한 후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국에 귀국을 했을 때 어떤 곳이 살기 좋은 곳일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자가 사실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곳에 세워진대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어떤 살기 좋은 곳의 척도로 책에 나온 정자들을 찾으러 가보자 해서 그냥 강원도를 떠나본 적이 있었거든요. 배낭여행 하듯이. 그때 당시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강원도의 어떤 일단 관계 인구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선이나 고성 이런 곳에서 이제 예술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강릉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조금 새로운 느낌의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 강릉에 설립된 최초의 병원 중 하나였던 함외과의원.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역사적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자식을 유학 보낸다거나 뭔가 이렇게 가족 간에 어떤 고민이 있다거나 그럴 때 같이 상담도 하고 그래서 티테라피를 했다고 하세요. 그래서 1층에서 그런 테라피가 진행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업이 그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일기 쓰듯이 하는 그런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 주제 부분에서 맞닿는 부분이 있었고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던 일상의 공간이자 몸과 마음을 모두 위로받던 치유의 공간. 이 공간 역시 예술의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나가는 고양이와 개를 보면 지나가는구나 했었지.
너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너를 최고로 똘똘한 강아지로 교육시키고 싶었어. 지금 보이시는 이 비디오 두 개는 소나무라는 설치 작업에 포함된 장군이에게 편지를 낭독하는 그런 비디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단오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읽어보게 되었고,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어떤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장군이를 떠올리게 됐어요. 사진과 비디오, 다양한 소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들어낸 작품. 그 속엔 작가가 나누고 싶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직업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너무 우연치 않게 얘를 데려오게 되어서 유기견이 될 뻔한 아이를 키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키울 형편이 아니었는데도 이 친구를 받아들이고 키우는 그 상태에서 또 저희 둘 간의 어떤 균형이나 균열 이런 것들이 생겼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삶의 단면들이 이 세 가족의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키와림의 작업인데요. 이들의 작품엔 삶의 단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조각들을 통해 균형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잔인데, 커피잔이 어떻게 구입됐고 그 오브제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설의 시작점을 이렇게 좀 써놨어요. 이거를 제가 낭독해드리고, 이거를 들으면서 이 뒷이야기들을 예상하면서 이제 소설을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것들에서 발견되는 어떤 창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자 이곳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워크숍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작가와 관객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매일 아침 집에서 일어나면 1시간 정도, 길면 2시간 정도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떠오르는 영감들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아침에 커피를 마셔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만들고 일상적인 작업들을 이어서 하고 싶습니다. 이번 강릉 국제아트 페스티벌의 주제, 애시자 오시자는 강릉 단오굿의 구음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존재를 초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초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좋은 7칸짜리 여관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과거 여관으로 사용되던 옛 한옥. 지금은 관객을 맞을 예술 공간이 된 이곳에서 서다솜 작가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워크숍이 준비되고 있죠. 제 작업의 주제는 도깨비이고, 도깨비는 사람들 가까이에 머무는 거를 좋아한다고 해요. 산이라고 하면은 산속 깊이가 아니라 산 기슭에, 그리고 강가라고 해도 강 중심이 아니라 강가에. 왜냐면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부에 맴돌면서 어떤 거리를 찾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이 공간이 위치상으로도 여기 그 강릉에 있는 지금 남산하고 거리가 가깝고 또 한눈에 강하고 산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 점이 이 장소를 선택하게 된 주요 이유입니다. 서다솜 작가는 본인과 주변의 삶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요리를 통해서입니다. 워크숍이 저의 주 매체이고 음식을 매개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뭔가 낯선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묘한 기류라든지 그런 걸 경험하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좀 심오한 질문이지만 그런 걸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도깨비가 전해줬던 지혜들 이런 거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상 속 수고로움과 정성이 깃든 행동, 특히 손으로 하는 일의 가치를 시각화하는 서다솜 작가. 이번엔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직접 이야기가 담긴 요리를 준비하고 관객과 함께 나눠 먹는 과정이 작가가 준비한 워크숍입니다. 이거는 무전이에요. 제가 이거는 좀 도깨비 식단에서 그러니까 도깨비가 너무 육식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독해 줄 수 있는 요소를 제 나름대로 넣었는데 더불어 날씨가 추우니까 무로 전을 붙여서 좀 간에 해독이 되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워크숍은 관객과 함께해야 완성되는 것. 참여자들을 기다리며 작가가 재해석한 도깨비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됐습니다. 시작은 먼저 사운드 작업을 듣고 시작할 건데요. 제목은 아니 그러니까 모이라고 해서입니다. 서다솜 작가의 워크숍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도깨비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과의 1박 2일 초동 워크숍이었죠. 제가 아무 설명을 안 드리고 사운드를 틀어드린 이유는 그 영상에서 보셨던 초동 워크숍 때 그 도깨비들이 가면을 쓰고 모여서 조직을 했지만 영문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초동 워크숍에 도깨비들이 나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두 번째 워크숍입니다. 메밀은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추천하는 축제 동안 매주 3번씩 열린 서다솜 작가의 워크숍. 6명의 참여자들은 함께 대화하고 맛보고 생각하며 작품의 일부가 됐습니다. 어떤 그 도깨비라는 개념, 헤쳐나가는 방식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색함과 함께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시간을 주고 인내를 요하고 그런 면에서 좀 특별하긴 한 것 같아요. 워크숍이나 페스티벌이나 어떤 행사가 참여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뭐 어떤 선까지는 참여형이 맞긴 하지만 되게 정해진 선 안에서의 참여고 이것처럼 정말로 참가자에 따라서 내용 자체도 변화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참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에 필요한 그런 도구나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뭔가 같이 기획한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도시에 있었던 그런 옛날 건물들이나 그런 골목들이나 아니면 옛날 뭐 극장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극장 이런 데 직접 가보니까 강릉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었구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강릉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관람객들이 강릉 국제아트 페스티벌을 가깝게 즐길 기회가 더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티 도슨트 시티 가이드 프로그램입니다. 바라지란 추임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 수누리 말로는 볶는다를. 저기 하늘에 보이시는 천장 쪽에 보이시는 저 작품들 보이실까요? 네, 이것은 김재현 작가의 서클 트래킹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자신에게 제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페스티벌에 대한 일정이랑 강릉시 곳곳에서 열린 전시, 그 전시장들을 둘러보는 것이 시티 도슨트인데요. 그 과정에서 강릉의 풍경까지 만나는 것이 시티 가이드입니다. 예, 절이 있을 때 옛날에 행사 때는 요 사이다 깃대를 걸어서 오늘 행사 있습니다 하고, 요 앞에도 석탑이라든가 뭐 성물 같은 거 있었는 거는 현재 옛날에 이제 여기는 전시장과 전시장 사이 강릉의 주요 장소에서 역사와 문화를 듣고 그 후에 만난 작품들은 더 새롭게 느껴집니다. 강릉 단오제에서 마주한 풍경을 담은 정현두 작가의 작품. 인간의 염원과 불가항력적인 자연이 교차하는 순간을 담아냈습니다. 관람객들은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손을 바라보며 자연과 인간,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을 마주할 수 있었죠. 이번 강릉 국제아트 페스티벌에선 어린이 도슨트, 다국어 도슨트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됐는데요. 강릉을 채운 예술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가볍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먼 도시로 느껴졌었는데 와보니까 또 그렇게 막 멀지는 않은 느낌이고, 네, 또 이제 해설사분이랑 또 도슨트분이랑 같이 돌아다니니까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와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세트장 같다는 약간 생각도 들고, 약간 낮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가 다가오는 느낌이 더 따뜻하고 뭔가 약간 더 정겨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품은 강릉에서 열린 국제아트 페스티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8개 공간에서 12팀의 예술가들이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초대한다는 뜻의 애시자 오시자라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축제였습니다.